김정숙은 밤이 깊어도 부엌불을 끄지 못했다. 미역은 이미 충분히 불려져 있었고 냄비도 꺼내놨지만 괜히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. 손을 멈추면 마음이 먼저 흔들릴 것 같아서였다. 휴대폰을 집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며 오늘은 그냥 평범한 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다.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 기대가 고개를 들었다. 생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한참 일찍 눈을 떴다. 누가 깨운 것도 아닌데 잠이 더 오지 않았다. 라디오를 켜놓았지만 귀는 휴대폰에 가 있었다. 시간이 조금씩 흘러도 아무 연락이 없자 정숙은 미역국을 끓이며 바쁘겠지라는 말을 계속 중얼거렸다. 괜히 기대했다가 서운해지는 게 싫어서였다. 점심이 가까워질 즈음 조용하던 집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. 문 앞에는 아들 박민수만 서 있었다. 정숙은 본능처럼 며느리 서연의 모습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. 이미 알면서도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. 민수는 괜히 더 조심스러워 보였고 집안 공기를 살피는 눈치였다. 정숙은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. 민수는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남 눈치를 먼저 보던 아이였다. 밥상이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. 민수는 미역국을 한 숟갈 뜨고는 맛있다며 웃었고 정숙도 덩달아 웃으며 밥을 퍼줬다. 하지만 정숙의 시선은 자꾸 비어있는 자리로 갔다. 그 자리는 사람이 없는 자리라기보다 연락 한 통이 빠진 자리처럼 느껴졌다. 민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채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다. 정숙은 밥을 먹으며 민수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착했던 기억을 떠올렸다. 싫다는 말을 잘 못하고 늘 남부터 먼저 배려하던 아이였다. 그땐 그게 참 기특했다.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착함이 민수를 늘 중간에 세워두는 이유가 된 것 같았다. 정숙의 목이 조금씩 잠겼다. 아들을 생각하면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앞섰다. 식사가 끝나갈 즈음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. 서연이가 요즘 좀 예민해. 정숙은 그 말이 오늘 서연이 오지 않은 이유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. 왜 예민한지, 왜 연락조차 없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민수 얼굴에는 이미 미안함과 부담이 겹쳐 있었다. 정숙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물었다. 그럼 너는 안 힘드니? 민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물컵만 만지작거렸다. 한참 후에야 나도 좀 힘들어라고 말했다. 그 짧은 한마디가 정숙의 가슴을 그대로 눌렀다. 정숙은 더 묻지 않았다. 그 이상 묻는 순간 아들이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. 민수가 돌아간 밤 정숙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. 괜히 휴대폰을 여러 번 확인했다. 서연에게서 생일 축하 메시지 하나라도 오길 기다렸다. 생일 축하해요라는 짧은 문장만 와도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았다. 하지만 끝내 아무 소식도 없었다. 그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.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안부만 묻겠다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. 연결되자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. 어제는 많이 바빴니?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은 짧게 말했다. 지금 회의 중이에요. 그리고 더 이상의 말도 없이 전화는 끊겼다. 정숙은 휴대폰을 든 채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.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. 정숙은 감정을 보태지 않고 사실만 전했다. 아침에 서연이한테 전화했는데 회의 중이라며 끊더라.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. 정숙은 조용히 덧붙였다. 엄마도 사람이다. 그 말은 서운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솔직한 말이었다.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했다. 못 올 수는 있지만
전화 한 통 없이 끊는 건 아니라고. 중간에서 계속 흔들리는 자신도 힘들다고. 서연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다. 큰 싸움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넘기지 않는 대화였다. 그날 이후 민수의 얼굴은 조금 달라졌다. 며칠 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.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. 길지 않은 말이었지만 처음이었다. 정숙은 따지지 않았다. 전화를 끊은 뒤 정숙은 두 손을 모았다. 아들이 자기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며 오늘도 조용히 기도했다. 그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전부였다.